안녕하세요. 톡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요식업으로 성공하신 여성 사업가분이 사연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사람 마음이 돈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았는데 요새 보면 제가 돈을 좀 쥐고 나니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돈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 마음이란 거 이제는 좀 알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것은 사실 전 남편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결혼을 하여 갖은 고생을 다 하며 살았답니다. 그 사연을 무어라 다 말해야 할지 참. 여기에라도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그래서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집이 슈퍼마켓도 하고 잘 사니까 제가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될 것이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웬걸. 시집을 가자마자부터 남편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남편의 가장 큰 병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을 안 먹을 땐 안 먹는데 먹으면 꼭 본인 주량을 초과해서 먹고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괜한 데에 화풀이를 하는 등 성질을 내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저는 남편이랑 사는 게 싫으면서도 그때는 또 어찌하다 보니 자식을 둘이나 낳았었네요. 아들 둘을 낳고 나서부터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아들들과 거지꼴되기 십상이겠더라고요. 저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서 아들들이라도 잘 키워내봐야겠다. 그 결심을 20대 후반에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망나니로 살든 말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날부터 저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큰 식당이 있어 그곳에서 일을 배우면서 돈도 벌게 되었지요. 서빙이며 주방일 전부 그때 배웠지요. 사장님 내외는 아이 떼어놓고 일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남은 음식도 싸주시고 명절마다 보너스도 챙겨주시는 등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업을 한다는 둥, 어디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둥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더군요. 몇 번은 돈을 줘봤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노름판에 가서 날리고 오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술이나 먹고 다니더군요. 저는 남편은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쳤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점점 남편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 역할이라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타고나길 망나니 성격이더군요. 어쨌든 저는 음식점에서 일을 해 조금씩 남편 몰래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이 몇 년이 지나니 꽤 커지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곰곰 생각하다가 저만의 식당을 한번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도 많이 배웠던 터라 자신이 있었어요. 사장님 내외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동네에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허름한 상가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허름하고 인적이 별로 없는 곳이었지만 제 예상과 딱 맞는 곳이었죠. 저는 조금 인적이 드물지라도 싼 가격에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사람이야 제가 불러 모으면 된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덜컥 계약을 하고 이런저런 집기들이며 식당을 꾸몄습니다. 식당을 차리고 한 1년은 참 힘들었어요. 가진 돈 다 걸고 하는 일인데 잘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오시는 손님마다 맛이 참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고 땡이었죠. 손님들이 와글와글해야 돈이 들어올 텐데 늘 한적하다 잠깐 붐비고 그러길 반복이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목 좋은 자리를 찾는구나 싶었지요. 그때라도 다시 자리를 찾아서 새로 시작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1년 되고서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입소문이 확실히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점점 바빠졌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봐주지도 못하고 식당 일에만 열을 올렸지요. 다행히 식당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하던 것이 점점 감당이 안 되어 직원을 셋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남직원 하나, 여직원 둘을 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저희 남편 정말 황당하게도 제 백을 믿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사장 소리 듣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식당에도 나와서 으스대면서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 혼자 다 꾸린 사업인데 이제 와서 남편이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게 황당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 왼수 같지만 어쩝니까? 그냥 참고 살고 있었지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야 남편 망나니고 제가 집안 먹여 살린 거 다 알지만 어린 직원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저는 곱게 산 줄 알고 남편 덕에 식당 차려서 잘 되는 줄 알더라고요. 남편이 또 허우대는 멀쩡하고 잘생겼었거든요. 그러니 여직원들은 저에게 맨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부러워요. 사장님 같은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속에 있는 깊은 말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웃어넘기길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남편 흉 봐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직원들 앞에서 꼴값 털더니 직원들 다 홀려놨구먼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직원들 앞에서는 남편이 자상하고 집에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성실한 스타일도 아니고 직업도 없으니 들어오든 말든 상관할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일은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몰래 남편 뒤를 쫓았더니 남편은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남편을 조심조심 따라갔을 때 저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가더니 웬 여자랑 웃고 떠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은 술주정에 노름뿐 아니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망할 년놈들을 요절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쳐들어갔을 때 저는 놀라운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 여자는 바로 막내 여직원이었습니다. 이제 갓 20 넘긴 어리디 어린 직원과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황당해서 남편의 따귀를 갈기고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한동안 씨름을 하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둘이 얼마나 된 거야? 남편은 짜증난다는 듯 나가버리고 저는 여직원과 둘이 남겨졌죠. 너 제정신이니? 내 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내 남편과 바람 피울 생각을 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제법 당돌한 애구나. 제가 막 야단을 치니까 여직원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자 사장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셔서 한두 번 그냥 넘어간 게 이렇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저는 지긋지긋한 인간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긴 그 여직원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임신을 했어요. 남자 사장님도 오늘에야 아셨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지울 순 없고 사장님은 장사 잘 되는 가게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우셨잖아요. 저는 믿을 거라곤 남자 사장님밖에 없어요. 사장님께서 남자 사장님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임신까지 시킨 것이었죠. 임산부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주는 게 맞을지, 미워도 남편과 계속 사는 게 맞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의 자식이 생긴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더군요. 들어와서 알아 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아들들 키워놓으니 그래도 엄마 아프다니 한 놈은 죽 끓이고 한 놈은 약 사다 주고 지극정성 간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놈이라는 작자는 들어오더니 저를 흘끗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들었지? 진경이 임신한 거? 당신한텐 미안한데 이혼 좀 해주라. 아, 그 어린 게 혼자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어. 당신은 이제 돈도 잘 벌고 애들도 거의 다 컸잖아.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답이 없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남편은 그날부터 이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애들도 웬만큼 컸고 돈도 벌고 있고 남편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상간녀 걱정해줄 건 아니지만 저보다 남편이 필요한 건 그쪽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까지 수많은 원망과 미움이 있었지만 결국 마음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꼴 안 보고 제가 물러나 주었죠.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은 그 직원과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군요. 동네에서 수군거려서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는 국밥 가게였는데 특히 순댓국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때가 큰아들 20살 됐을 때인데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이 저한테 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보통 맛이 아니네요. 혹시 조리식품으로 팔아볼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더군요. 직원들은 난리가 났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면서 저한테 해보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저는 얼결에 그 사장을 찾아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식당에서는 제가 지시한 대로 직원들이 요리를 하고 그릇에 담아 팔면 그만인데 제작을 하려니까 레시피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뭘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정량으로 딱딱 재서 표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순댓국 연구를 했었지요. 그래서 저희 순댓국 맛과 최대한 비슷하게 레시피를 만들어 공장에 전달을 했고 그 결과 저희 순댓국이 팩에 담겨져 팔리게 되었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게는 더욱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고 팩에 담긴 순댓국도 잘 팔려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번창을 했지요. 저는 매일 돈 모으는 맛에 정신이 없었고 아들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답니다. 아빠 없이 엄마가 신경도 잘 못 써줬는데 바르게 자란 아들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특히 제 인생의 은인은 직원들이었어요. 레시피 만들면서 밤샐 때 제 옆에서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그 직원들에게는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몇 년 후 제가 여유가 되었을 때 저는 직원들에게 분점을 하나씩 내주었어요.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가게를 하나씩 선물로 준 것이었죠. 그 직원들은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집 출신들이었어요. 저처럼요. 그래서 자기 가게를 가졌다는 것에 누구보다 깊게 감동하더군요. 전 직원들에게 가게를 내주고 이제 제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서 날개를 훨훨 펴라고 당부해줬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바빠졌어요. 분점까지 내고 나니 사업상 더욱 신경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리 연구하고 식당 관리하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핸드폰으로 분점 직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전 그 직원이 사업자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직원이 우물쭈물하면서 말하더군요. 저기 사장님, 저희 가게 앞에 진경이가 나타났어요. 진경이가 사장님을 꼭 뵙고 싶다고 야단이네요. 어쩌죠? 돌려보낼까요? 진경이라면 제 직원이었던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살라고 물러나 주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절 무슨 일로 보자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전화기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진경이에요.
제발 한 번만 저 좀 보러 와주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 어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 이혼 당시 일이 생각나서 소름이 돋더군요. 제 앞에서 저한테 물러나 달라고 울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확실히 목소리가 다급하고 처절하게 들렸어요. 이제 와서 저랑 그 애랑 볼 일이 뭐가 있냐 싶으면서도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희 직원 분점에 찾아갔을 때 상간녀는 가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더군요.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마침 손님이 전혀 없는 브레이크 시간이라 다행이었어요. 저와 저희 직원은 일단 상간녀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간녀는 한동안 훌쩍거리면서 울더군요. 그러더니 배고프다고 국밥을 한 그릇 달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먹고 싶다면서요. 직원은 어이없는 듯 저를 봤습니다. 갖다 줘라. 보아하니 굶은 것 같아. 제 말에 직원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곧 순댓국이 나왔고 상간녀는 그 순댓국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상간녀가 어느 정도 순댓국을 먹었을 때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너랑 나랑은 이제 볼 일 없는 거 아니니? 전 남편이랑 이혼한 지도 이제 몇 년이나 지났고 알아서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 제가 이렇게 말하니 상간녀가 훅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이랑 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노름꾼의 술주정뱅이란걸요. 저와 저희 직원은 마주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상간녀가 눈물을 짜면서 말하더군요. 결혼하고 아이는 낳았는데 사장님은 너무 능력이 없고 제가 벌어온 돈 족족 다 노름으로 날리고 어느 날 바람나서 나갔는데 이젠 찾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아이는 친정에 맡겼는데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찾아왔어요. 저희 직원이 오히려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네가 무슨 염치로 사장님을 찾아온 거야? 너 그렇게 남자 사장님하고 바람나서 나가고 얼마나 사장님이 힘들어하셨는 줄 알아? 그러자 상간녀가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때 저는 남자 사장님이 능력 있으셔서 사장님이 가게도 하시고 잘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문제가 그거야. 남의 남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더구나 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남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결국 네 꾀에 네가 빠진 거고. 상간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붙들면서 눈물 짓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아이도 있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요. 그래도 남자 사장님 자식인데 사장님 아들들과도 형제잖아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건 안 될 말이었죠. 장사할 시간도 다 되어가고 저는 상간녀를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줄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상간녀는 계속 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써달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매달리다가 결국 안 되겠는지 돌아선 상간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물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이고 불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긴 했지만 안타깝긴 하더군요. 어찌 생각하면 그 여자도 저희 남편에 의한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는 상간녀 손에 2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상간녀는 고맙다면서 눈물을 쏟으며 가더군요. 직원은 돈은 왜 주냐며 저를 타박했지만 그래야 제 마음이나마 편할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의 소식도 상간녀의 소식도 모르고 지냅니다. 솔직히 그 둘의 소식은 궁금하지 않은데 둘 사이에 아이는 어떻게 잘 자라고 있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제 오지랖도 참 넓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걸 보면 말이죠. 저희 아들들이나 저희 직원들은 이제 그쪽은 잊고 살라고 저한테 틈틈이 말해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이니 저도 잊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톡썰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